안녕하십니까. 05챕터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풀이를 좀 해볼 건데, 여러분이 느끼셨던 것처럼 개 어렵죠.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물리학 파트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다 보니까 당연히 체감 난이도는 가장 높았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당부하고 싶은 건 해보고 봐라. 오케이? 아, 얘 이렇게 풀었구나. 아, 얘 이렇게 풀었구나. 감상용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다가 요쯤에서 막혔는데, 아, 선생님은 스타트를 어떻게 했구나. 그리고 그 스타트로부터 이렇게 풀어 나갔구나 라는 걸 좀 깨달을 수 있게, 그지? 이거를 여러분 학습에 이용해야지. 뭐 일단은 이거를 보고 있는 거조차도 대단한 시작이기는 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뭔가 활용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내가 알려준 대로, 아, 뭐를 구하라고? 이거 써야지. 이게 없네? 이거 구해야지. 이거 구하려면 이거 해야지.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뭔가 그 회로를 만들고 이 영상을 보라고. 왜냐면 그렇게 풀 거니까. 뭔 소린지 이제 가셨죠.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일단 다 하진 않을 겁니다. 필요한 거, 뭐 물론 다 필요한 것들만 넣어놨지만, 여러분이 조금 해결하면서 좀 힘들었겠다, 아니면은 이렇게 적용하는 거다 라는 것들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 겁니다. 아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자,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조금 이제 개념을 적용한다라고 생각하고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 수평면 위에 등속 운동하고 있었대. 그랬구나. 등속 운동 하다가 경사면을 따라 올라가는 것을 나타냈대. 오케이. 마찰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마찰이 없는 상황에서는 중력만 받겠네라는 거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일정하다. 당연합니다. 경사면이 일정하게 돼 있다면 중력의 크기는 일정할 겁니다. 그리고 그림이 조금 스무스하게 그려져 있기는 한데, 선생님 그럼 중력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선생님 중력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이거 기울기에 따라 다르잖아요 라고 하는데, 아니 그거 말고 중력이 이거 물어본 거잖아. 이거 요거 물론 mg 사인 세타는 달라지겠지. 하지만 중력은 똑같잖아. 뭔 소린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기억. 물체 작용 중력 크기 일정하다. 맞고요. 니은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같다. 이거 무슨 뜻이니? 빨라지냐 느려지냐라는 얘기인데,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으면 빨라진다는 뜻입니다. 그죠? 비탈면 올라갈수록 빨라지면 우리는 뭐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죠. 잘 생각만 해봐도. 니은 말도 안 되고요. 디귿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려면 조건이 보존력만 받아야지. 그지? 그러면은 보존력만 받는 게 맞죠? 중력만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맞죠. 기억 디귿. 오케이? 요렇게 답을 찾아주시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밑에 있는 것도 해볼게요. 쉬운 거 일단 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에 있던, 너무 중요해. 얘는 속도가 0이다 라는 거랑 V 잘 쓰는 것 같아. 내 V가 좀 이쁜 것 같아. 개소리 했고요. 운동 에너지가 0이다 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겠죠. 오케이? 머릿속에 항상 장전. 오케이? 운동량도 0이겠구나. 근데 잘 물어보는 편은 아닙니다. 그 운동량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질량 2kg인 물체에 각각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으로 30N의 힘이 작용하여 물체가 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아, 그래? 정지해 있던 물체가 1m 이동할 때 옳은 거. 기억. 간에서 물체가 받은 일은 30줄이다. 1의 양을 어떻게 구합니까? fs. 오케이? 이렇게. 1 구하라고? 오케이. fs 30줄. 만약에 1을 구하라고 했는데 힘과 거리가 안 나와 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질량과 속도가 나와 있는데 변하더라.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구해야겠다. 아니면 위치가 변해 있더라. 그러면은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을 구해야겠다. 왜냐면 에너지 변화량이 1의 양이니까. 그치?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구할 수도 있어야 돼. 여러분이 앞쪽에서 충격량을 구하라 그랬는데 힘과 시간이 없으면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했던 것처럼, 여기도 1을 구하라고 했는데 1을 구할 물리량이 없다. 그러면 에너지 변화량을 구하라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칠 수 있어야 돼. 이해 가셨죠?
니은 나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10줄 증가한다. 운동 에너지를 관장하는 건 R자임입니다. R자임부터 구해주시는 겁니다. 중력 20N, R자임 10N 곱하기 1m. 그러면 10줄 증가하는 거 맞죠?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이 R자임이 양의 일을 했는지 음의 일을 했는지. R자임 윗방향, 거리도 윗방향.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 증가했겠네. 그죠? 맞고요. 디귿 가와 나에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같다.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누가 해준 일입니까? 비보존력. 여기 있는 30N는 비보존력이에요. 중력도 아니고 탄성력도 아니고. 오케이? 중력이랑 탄성력 아니다. 다 비보존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R자임은요? R자임은 힘의 종류가 아니야. 그거를 이제 착각해가지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던데 R자임은 힘의 종류가 아니야. R자임은 힘의 종류들에 관계없이 합력을 구한 게 R자임이야. 뭔 소린지 알죠?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몇이에요? 가에서 30줄. 그죠? 30N 곱하기 1m. Fs니까. 그래서 30줄. 나에서는요. 이 VS는 뭐예요? 하는데 versus. 아, 발음 죽였다. 나는 비보존력이 30N 위로 작용하는 거. 제가 왜 비보존력이에요? 아니 중력 아니고 탄성력 아니면 비보존력이야. 오케이? 제 중력 아니고 탄성력 아니야. 선생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안 주어졌으니까. 안 주어졌잖아. 안 주어졌으니까 비보존력이야. 만약에 얘가 탄성력이거나 뭐였다. 그럼 주어졌을 겁니다. 뭔 소린지 이해 가셨죠? 그래서 아닙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30N 곱하기 1m 해주면 30줄. 같다. 그쵸? 그래서 답이 5번이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는 겁니다. 자, 36번 가봅시다. 일정한 속력 V로 운동한대요. 그러면은 전동기가 당기는 힘이 EMG였겠구나라는 거 바로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오케이? 기억. A의 운동량의 크기 어떻게 구하죠? PA는 MA 곱하기 VA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죠. 그죠? A의 질량 EM, A의 속도 V로 일정하죠. 그러면 EMV. 그죠? 니은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한다. 역학적 에너지를 관장하는 건 비보존력입니다. A에 작용하는 비보존력은 장력. 그쵸? 보존력은 중력. R자임은 읍죠. 오케이? 그러면 이걸로 우리 연습해보면 운동 에너지 안 변하겠네? 포텐셜 에너지 증가하겠네? 역학적 에너지 증가하겠네. 오케이? 그래서 니은 맞다. 디귿 전동기가 비를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는 EMG여야 되죠? 이건 좀 초보적인 문제였네요. 그죠? 그래서 4번이다 해주시면 됩니다. 37번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놓인 물체 A를 도르래 아래의 물체 B와 줄로 연결하여 잡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를 가만히 놓았더니 A, B가 같은 속력으로 운동하였으면 A, B의 질량은 모두 M이다. 같은 속력으로 운동했다는 건 등속도 운동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어떤 학생이 등속도 운동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정한 속도라고 해야 되고 같은 속도라는 건 당연한 겁니다. 실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죠? 두 물체가 처음 위치해서 S만큼 떨어진 지점을 통과하는 순간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만을 골라버려. 일단은 시계 방향으로 가속할 거야. 그죠? 전체 R자임 MG로. 제가 수업 때 얘기했는데 운동의 법칙 잘하고요. 운동 방정식 잘 세우고요. 자유물체도 잘 그린다? 역학을 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너무 이게 자유롭게 잘 되는 편이니까. 그래서 바로바로 튀어나와줘야 됩니다. 기억. A의 속력은 루트 GS다. 선생님같이 계산을 즐기지 않는 사람은 기억 같은 거는 일단 제끼고 가는 게 맞습니다. 니은이랑 디귿부터 판단하는 거야. Why? 니은은 계산 안 해도 되고요. 디귿도 계산이 간단하니까. 기억은 계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잖아. 그치? 그리고 이것도 이제 약간 힌트인데 힌트. 자, A의 속력은 루트 GS다 라고 주면 너네가 뭐라고 해보는 거야? 이렇게 해보는 거야. V는 루트 GS다. 양쪽에 제곱해볼까? V제곱은 GS. 그래? 양쪽에 M 곱해볼까? MV 제곱은 MGS. 이거 되게 포텐셜 에너지처럼 생겼네. 이건 되게 운동 에너지처럼 생겼네. 이거 에너지학 쓰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뭔가 판단할 수 있으면 돼. 괜춘? 이런 식으로 선지를 이용한 거야. 선생님 죄송한데 많이 야비해 보이시는데요. 점수만 잘 받으면 돼. 그게 우리나라 입시야. 맞죠? 부정행위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선지를 이용하는 우리 굉장히 전략적이야. 이거 부정행위가 아니라. 그죠? 머리가 길어지니까 답이 없네. 오케이? 이게 전략적인 거야. 맞죠? 그러니까 기억은 좀 이따 할 거야. 귀찮아. 니은 B의 역학적 에너지는 A를 놓는 순간보다 감소하였다. B의 역학적 에너지 관장하는 거. 장력. 위로.
이동은 아래로. 장력이 한 일은 마이너스.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줄었죠. 그래서 맞죠. 선생님 그럼 A는 늘었겠네요. 잘했어요. 쓰담쓰담 온라인 쓰담쓰담. A는 장력이 오른쪽, 이동도 오른쪽,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 그리고 A, B를 전체 물체로 봤을 때 이제 운동 방정식을 세울 줄 알아야지. A는 T는 MA, B는 mg 빼기 T는 MA. 이 운동 방정식을 세울 줄 안다. 그러면은 장력, 그 비보존력, 보존력, 알짜임 이런 것들 금방 깨우칠 수 있습니다. 둘이 더해. 그러면 전체 운동 방정식이 나오죠. mg는 EMA. AB를 한 물체로 봤을 땐 뭐만 받는구나? 중력만 받는구나. 그럼 AB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겠구나 라는 걸 이거 안 세워보고도 이제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어야지. 인정하시죠? 자, 그러면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한 만큼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됩니다. 뭔 소린지 가시죠? 그래서 D급 보자. B의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gs다. 운동에너지는 누가 해준 일회양입니까?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알짜임이 해준 일회양. 우리 알짜임 어떻게 구하더라? 전체 알짜임을 질량비로 쪼갰었다. 전체 알짜임을 질량비로 쪼개. B는 2분의 1 mg. 이게 B에 작용하는 알짜임. 그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동거리 S를 곱해주면 그게 운동에너지 변화량인데 어차피 정제 있었던 애가 요만큼 운동에너지가 변했으면 이만큼 운동에너지 같겠지. 그게 2분의 1 mgs죠. 오케이? 그래서 D급 맞고. 그러면 답을 봤더니 얘기를 4번이나 5번 둘 중 하나가 답이니까 기억을 해봐야겠네. 그죠? A의 속력을 물어봤지만 우린 B의 속력을 구할 겁니다. 왜냐? 둘이 속력이 같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요거 그대로 이용하자. B의 속도가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gs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B의 운동 에너지겠네. 이렇게 세워주면 되겠지. 그러면 하하 V는 루트 GS. 그래서 기억이 맞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또는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어차피 AB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mg 곱하기 S. 그럼 이 mgs는 뭐예요? AB 전체의 운동 에너지 합은 2분의 1 곱하기 AB 전체 질량은 2m 곱하기 V제곱 해주면 같은 답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만약에 요렇게 한 답이랑 요렇게 한 답이랑 서로 다르게 나왔다? 자기가 틀린 겁니다. 같게 나와야지. 왜냐면 AB 전체의 속도나 B의 속도나 A의 속도나 다 똑같아야지. 이해가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봅시다. 여기는 용수철이 좀 주를 이루고 있는 페이지인데 용수철도 잘 해야죠. 오케이. 자, 38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는 이제 질문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다 뭐 일단 되는 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38번. 그리고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용수철 상수 K 써있고요. 질량 M의 물체를 매달아 평행점 O로부터 A만큼 압축시킨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잡고 있던 손을 놓은 후 물체가 O로부터 2분의 A 위치인 P점을 지날 때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2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가 저장이 돼 있을 거야. 그쵸? 2분의 1 K A 제곱만큼. 이게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인데 요때 속도가 없었죠? 그러면 이게 뭐라는 거 알아낼 수가 있어? 전체 역학적 에너지고 손을 놓은 뒤부터는 용수철에 의해서만 운동을 하게 될 거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겁니다. 오케이? 얘가 보존될 거다. 보존.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있을 땐 뭐뭐를 갖는지 생각해보면 일단 2분의 A만큼 늘어나 있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 가지고 있을 거야. 그죠? 보존되니까 2분의 1 K 2분의 A의 제곱이라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 가지고 있을 거고 나머지를 운동 에너지로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럼 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K A 제곱의 4분의 3배만큼이겠네. 왜냐면 얘가 4분의 1배만큼이니까. 다들 뭔 소린지 인정하시죠? 운동 에너지라고 꼭 2분의 1 mv 제곱으로 나타낼 필요 없습니다. 안 물어봤으니까 그냥 요거구나 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용수철 상수가 2분의 K인 용수철과 질량 2m인 물체로 바꾸어 O로부터 A만큼 압축시켜 놨을 때 P점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몇 이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보자. 자, 두 번째 경우 2분의 1 K 2분의 K A 제곱
A 제곱은 보존될 거고요. 그쵸? 여기 P점에서는 2분의 1 2분의 K 곱하기 목 아파 2분의 A의 제곱 더하기 운동 에너지인데 운동 에너지 어떻게 생겼을까? 운동 에너지 2분의 1 2분의 K 2분의 A 제곱의 4분의 3 왜냐면 얘가 4분의 1이니까 그치? 4분의 3 그러면 우리는 얘를 몇 인지 나타내주면 되네. 선생님 죄송한데 질량 조건 안 쓰십니까? 네, 안 물어봤거든요. 페이크거든요. 그죠? 아니면은 속도가 어떻게 바뀌었겠냐라는 문제는 필요하겠지. 오케이? 그거에 대해서 이따가 언급해볼게. 자, 그럼 보자. 일단 이거 한번 정리해보면 얘를 우리 EP라고 하자. EP 4분의 3 EP가 인 거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몇이냐? 얘는 이거 자체가 2분의 2P네요. 그쵸? 그럼 얘는 8분의 3 2P네요. 그죠? 그럼 얘가 2분의 2다라는 거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0.52다 라고 해주면 답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 속도가 어떻게 변했냐라고 하면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얘를 운동 에너지로 나타내 보는 겁니다. 그쵸? 얘가 안 물어봤는데 할게. 안 물어봤어. 그쵸? 안 물어봤는데 할 거야. 얘는 2분의 1 m v 제곱이라고 식 세워주면 되고 얘는 2분의 1 2m 그리고 v 제곱 이런 식으로 해줘서 v 값을 비교를 해주면 되는 거겠네. 그쵸? 그러면은 v가 몇 대 몇이다 라는 것도 우린 구할 수가 있을 건데 어떻다? 안 물어봤다. 그죠? 안 물어봤으면은 안 풀어도 된다. 하지만 생각은 해보자. 생각은 해보자. 나 여기 자꾸 더듬이가 있는데 오지게 거슬리네요. 네.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은 넘어가도록 합시다. 39번. 자 이거는 제가 그 가이드만 잡아드린 다음에 여러분이 풀어도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가보도록. 그냥 마찰이 없는 놀이기구에서 높이가 h인 점 A의 정지에 있던 철수가 미끄러져 내려오는 것으로 나타낸 것이다. 철수는 점비를 지나 수평면을 따라 운동하다가 점 C에서 정지하였다. 여기서 정지했대. 건방진 놈 정지했대. 수평면은 높이가 2분의 h고 BC 구간에만 마찰이 있다. 그렇구나. 철수의 처음 높이 EH로 할 때 D에서 철수의 속력은 여기만 마찰이 있는 거구나. 자 그럼 우리 한번 계획을 세워보자. 철수 여기서 여각적 에너지 그쵸? 포텐셜 에너지 MGH 가지고 있었을 거야. 내려왔을 때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다가 여기 위로 올라왔을 땐 2분의 1 MGH 더하기 2분의 1 MGH라는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될 거야. 그쵸? 얘가 포텐셜 에너지라면 얘는 운동 에너지야. 왜 Y? 여기 보존돼야 되니까. 그죠? 자 그러면 마찰이 있는 수평면에서 요게 다 털렸다라는 얘기니까 이 마찰이 있는 수평면은 뭐 하는 곳이구나. 2분의 MGH만큼의 역학적 에너지를 터는 구간이구나. 그쵸? 마찰력은 비보존력이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털리겠죠. 왜냐면 철수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데 마찰력은 왼쪽으로 작용하니까 철수의 역학적 에너지가 털리겠죠. 얼만큼? 2분의 MGH만큼. 그러니까 철수의 포텐셜 에너지는 그대로 있는데 운동 에너지가 0이 된 거지. 뭔 소린지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러면 철수의 처음 높이를 EH로 한다면 철수가 애초에 가지고 있던 포텐셜 에너지가 EMGH가 될 거고 이렇게 왔을 때 2분의 1 MGH 더하기 2분의 3 MGH 이게 운동 에너지가 되겠네요. 그죠? 이게 포텐셜 에너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마찰력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2분의 MGH만큼 털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운동 에너지에서 2분의 MGH만큼 털리니까 남아있는 운동 에너지 몇이에요? MGH. 그죠? 그럼 그 MGH가 철수의 운동 에너지니까 이게 2분의 1 MV 제곱이다 라고 해주면 답을 갖다가 구하실 수가 있겠네요. 뭔 소린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구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 소린지 이해 가셨죠?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밑에 있는 40번도 한번 보도록 할 건데 40번은 여러분이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 40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거를 이렇게 해결하는 경우가 있어. 아, A가 내려오는 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고,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됐고, B랑 충돌 후에도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됐고, 옆에 있는 탄성력을 받을 때도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겠네 라고 하는데, 잘 생각해봐. A가 내려올 땐 중력만 받아.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거 인정. 그러면 A의 포텐셜 에너지가 mgh였는데 내려와서 A의 운동 에너지가 mgh가 된 거 인정. A의 포텐셜 에너지는 0 된 거 인정. 오케이? 근데 A랑 B랑 충돌을 하잖아. 여기 충돌 후 어떻게 됐어? 킹덩어리가 됐잖아. 그치? 맨날 합쳐지죠. 킹덩어리가 됐어. 킹덩어리가 됐으면 4m이라는 물체가 움직이게 된 거야. 그러면은 선생님 제가 풀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 말해봐. 그 A의 운동 에너지는 mgh거든요. 그 B랑 충돌하면 B와의 그 합계 질량이 4m이 되지만 어쨌든 운동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잠깐만. 운동 에너지는 왜 보존돼? 보존되죠. 충돌하니까. 아니 운동량이 보존돼.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 아니야. 되게 조심해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mgh니까 충돌 후에도 mgh죠. 이렇게 한 번은 틀려봐야 됩니다. 그래야 안 틀립니다. 다음부터. 뭔 소리인지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럼 제가 보여드릴게요. A가 내려왔을 때 속도가 몇입니까? mgh가 2분의 1 mv 제곱 되니까 이건 좀 익숙해지면 좋은데 A는 어떻게 됐어요? 질량 m 그리고 속도가 루트 2gh. 인정하시죠? 자, 그러면은 A의 운동량이 몇이야? m 루트 2gh. 이게 보존돼야 돼. 이게 충돌 후에도 보존돼야 돼. 인정하세요? 자, 그러면 얘가 AB가 한 물체 됐으니까 4m 됐고요. 속도가 몇일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4분의 루트 2GH가 되겠네요. 맞죠? 4분의 루트 2GH.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보존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얘가 뭘 하는 겁니까? 여기로 용수철을 갖다가 찌그러뜨리는 거지. 그러면은 탄성력만 받으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거니까 이게 AB의 질량이고 이게 AB의 속도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어떨 것이다? 보존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K 오브 AB는 2분의 1 곱하기 4M 곱하기 얘의 제곱 16분의 2GH가 될 것이다. 그죠? 그리고 이게 뭐일 것이다? 2분의 1 KX 제곱일 것이다. 그래서 식을 정리하시면 되는 거겠죠. 하하하하하. 그죠? 그러면은 4분의 MGH가 2분의 1 KX 제곱이 될 것이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니까 우리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2가 되고 그 뭐에 대해서 구하래? 뭐래? H는 이라고 했으니까 H만 남기고 이쪽으로 다 옮겨주시면 2KX 제곱분의 MG가 돼서 답이 더럽지만 4번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겠지. 이해 가시나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할만하죠? 할만해.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느낄 건데 내가 푸는 거 이해 가죠? 근데 내가 하려면 안 되죠. 정상이야. 다 그래. 내가 수업 때도 얘기했을 거지만 다 그래. 근데 결국엔 자기가 되게 해야 되고 선생님이 그 머리가 개 좋은 스타일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막 물리 올림피아드도 암산으로 막 그냥 다 풀어내고 막 이런 괴물 같은 사람들 되게 많은데 선생님은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한테 이제 희망을 더 줄 수 있는 건 뭐냐면 나도 수능 보면 타임어택으로 문제 다 풀리거든요. 그리고 저는 암산을 못해요. 보면 알겠지만 나 암산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원래 암산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그래갖고 차분하게 쓰면서 해도 타임어택 됩니다. 저는 내가 타임어택해서 안 되면 내 학생들도 안 된다는 마인드야. 그거는 학생한테 그렇게 지도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되면 여러분도 될 겁니다. 여러분은 나보다 더 빠를 거예요. 오케이? 선생님은 이제 늙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자기가 되도록 해야 되고, 된다 그러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여러 번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한 번 되는 걸로 끝내면 절대로 안 돼요. 다시 보면 안 돼요. 10년 동안 물리를 가르쳐온 나도 여러분한테 풀이를 해주기 전에 준비를 안 하잖아. 깜빡깜빡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실제 선수들이니까 훨씬 더 반복된 연습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오케이? 개소리 그만하라고? 오케이. 자, 41번.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용수철의 물체 AB를 접촉하여 압축시킨 후 가만히 놓았더니 AB가 마찰이 없는 곳에서 운동 에너지가 각각 E2E로 용수철과 분리되어 E2E로 분리되어 마찰이 있는 수평면에서 LEL만큼 등가속도 직선 운동한 후 정지하였다. 옳은 것만 한번 골라보래. 골라주지 뭐. 간다. 자, 일단 여기에서 용수철이 분리될 때 여러분 뭐 써야 됩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써도 됩니다. 용수철에 저장돼 있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A와 B한테 나눠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애초에 용수철 저울에 저장돼 있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3이야. 근데 어때? 안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 아, 존나 민망한데 안 물어봤어. 그치? 그러니까 이건 구하면 안 되고요.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힌트로 써야 돼. 일단은 분리되는 시점에도 우린 뭘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운동량 보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 같으면 이렇게 합니다. A와 B의 속도와 질량을 일단 설정을 합니다. MA, VA는 MB, VB 이렇게 설정을 해. 왜냐면 얘네 분리되기 전에 운동량의 합이 0이었으니까 얘네 분리된 후에도 운동량의 합이 0이어야 되죠. 그럼 얘네 둘이 운동량이 같아야 되죠. 운동량 보존으로 일단 첫 번째 식을 갖다가 세웠고요. 두 번째 문제 조건을 이용하는 겁니다. 2분의 1 MA VA 제곱은 2분의 1 MB VB 제곱의 2배다. 그죠? 그래서 얘보다 얘가 2배가 큰 거니까 여기다가 2를 곱해서 나타내주면 얘를 삭제하면 되는 거겠네. 그죠? 요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얘네들을 연립을 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뭔가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한번 해봅시다. MAVA 대신에 MBVB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MBVB VA는 2분의 1 MBVB VB 소거하기 쉽게 이렇게 한번 나타내봤어. 그 다음에 B를 왜 이렇게 못 쓰냐? 그 다음에 소거를 해보자. 그럼 VA랑 VB가 2분의 1 관계가 있다라는 거 알아냈네요. 그쵸? 그러면은 VA가 2배가 더 빠른 거네. 그죠? 그러면은 얘를 2V라고 세팅을 하고요. 얘를 V라고 세팅하면 되나요? 맞나요? 그쵸? 그리고 자기가 세팅한 게 맞는지 해봐야 되는데 쏘리 반대네요. 2V V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 거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질량은 어떻게 돼? EM M. 그 다음에 우리 검산하자. 얘의 운동 에너지를 구해보면 2분의 1 EMV 제곱 옆에는 2분의 1 M 4V 제곱이니까 2배 차이 맞네. 잘 구했네. 그쵸? 이걸로 일단 문제를 스타트를 하는 겁니다. 그쵸? 기억. 마찰이 없는 면에서 운동하는 동안 운동량의 크기는 A와 B가 서로 같다. 맞죠? 크기 비교하라 그랬으니까 방향 무시하니까 맞죠? 니은 질량은 A가 B의 2배다. 맞고요. 그쵸? 답이 디귿도 해봐야겠네. 디귿. 마찰이 있는 면에서 운동하는 동안 가속도의 크기는 A와 B가 서로 같다. 자, 일단 봅시다. AB가 마찰이 있는 면에서 해서 여기 와가지고 이제 정지를 했대요. 그럼 이제 잘 생각해봐. 이었던 운동 에너지가 마찰이 있는 면을 통과하면서 운동 에너지가 0이 됐으니까 우리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을 -2라고 할 수 있고 마찰을 F 마찰이라고 해보자면 L만큼 작용했다라고 말해줄 수가 있어. 이거 지금 뭐 나타낸 거야? 마찰력이 해준 일의 양을 나타낸 거야. 오케이? 그럼 B는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2E고요. EL만큼 일을 했고요. F 마찰력이 일을 했습니다.
그죠? 그럼 비교를 해보면 둘이 같다라는 거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는 똑같아요. 오케이? A가 여기에 있을 때, 여기를 지나갈 때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는 똑같아요. B는 여기를 지나갈 때 왼쪽으로 마찰을 받게 되는 거겠지. 근데 마찰력의 크기는 동일한데 질량이 서로 다르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다를 수밖에. 그렇죠? 가속도는 누가 더 큽니까? B가 2배가 더 크겠네. 그렇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답이 기억 니은이다. 깔끔하죠? 문제 잘 풉니다 아주. 그죠? 네, 다 적용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소스 안에서 나오지 절대로 새로운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자신감 정도는 가져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4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찰이 없대. 용수철과 연결돼 있대. 용수철 원래 길에서 D만큼 늘어나 A가 전 P의 평행 상태로 정지해 있대. 이거 엄청 중요해. 엄청 중요해. 일단 여기에서 얘가 작용하고 있는 mg랑 중력 mg랑 여기서 잡아당기고 있는 탄성력 kd가 같다라는 거 알아내야 돼. 그렇죠? 탄성력이랑 중력이 같다라는 거 알아내야 돼. 그렇죠? 그래서 kd는 mg라는 거 가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용수철은 제가 유형을 갖다가 조금 이제 알려드리면 일단 힘의 평형으로 중력과 탄성력의 관계를 따내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갑니다.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가에서 B를 중력 방향으로 당겨 용수철이 원래 길에서 3D만큼 늘어나도록 잡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잡고 있구만. 나에서 B를 가만히 놓으면 A는 P를 V의 속력으로 지난다. A와 B의 질량은 M으로 같다. V는? 이라고 하고 밑에 보면 루트 GD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GD. 자, 그러면은 이거 에너지학적으로 한번 정리해봐야겠다. 이 V는 루트 무슨 GD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이거 무슨 얘기니? 이거 무슨 얘기니? 거시기요. 뭐시기요?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를 비교해 달라는 얘기야. 그치? 그럼 식을 세운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겠네. 쉽네. 가보자. 간다. 일단 손으로 잡고 있을 때 용수철에 저장된 포텐셜 에너지 구해보겠습니다. 2분의 1 K 3D의 제곱. 맞죠? 맞죠? 이게 손을 놓으면 중력과 탄성력만 받으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거야. 뭔 얘기인지 가죠? 자, 그러면 나에서 P점을 지날 때는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오케이? 얘가 보존돼야 돼. 얘가 보존돼야 돼. 원래 가지고 있던 에너지니까. 그죠? 자, 그러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건 증가한 에너지만큼 감소한 에너지가 발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얘는 보존되어야 하고 우리 증가한 에너지랑 감소한 에너지를 나눠가지고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가, 감소. 자, 일단 증가한 건 A와 B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을 겁니다. 그쵸? 2분의 1 한 번에 나타낼게. EM V제곱. 그죠? 그 다음에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했을 겁니다. 인정하시죠? 얼만큼 올라갔어? ED만큼 올라갔겠죠. 여기로 ED만큼 올라갔겠죠. 그러면 MGED. 또 있나요? 없죠. A의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 제끼자. 그쵸? 그럼 감소한 거 한번 생각해보자. 감소한 거 뭐 있어? 용수철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 어떻게 감소했어? 2분의 1 K 3D 제곱에서 2분의 1 K D 제곱으로 줄었죠. 그러면은 이만큼 감소한 거죠. 오케이? 그럼 이거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MV 제곱은 더하기 EMGD 는 여기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2분의 8 KD 제곱이네. 그죠? 그럼 4 KD 제곱. 오케이?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 계획을 어떻게 잡았었지?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어떤 관계인지를 갖다가 나타내면 V를 루트 GD로 나타낼 수 있을 거다라고 계획을 잡았으니까 여기에 있는 KD 항을 뭐로 바꿔줘야 돼? 여기에 있었던 KD는 MG로 이제 뭔가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 얘가? KD가 MG니까 4 MGD는 MV 제곱 더하기 EMGD. 그죠? MV 제곱은 EMGD. 와우. 그럼 V 제곱은 루트
EGD. 그죠? 그래서 답이 2번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괜찮죠? 어려워. 선생님이 이거 지금 봐봐. 나 쉽게 풀지. 이게 아니라 처음에 접근하기 어려워. 근데 여러분 결국 잘하게 될 거야. 꾸준히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리 뒷페이지로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다 풀고 앉아있네. 다 풀고 있어. 이번엔 진짜 가이드만 잡아줄 거야. 자, 43번. 어려워 보이지만 가이드만 잡아드립니다. 자, 43번 일단 봅시다. 방금 푼 거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제가 가이드만 잡아드릴게요. 그림 가와 같이 동일한 용수철 A, B가 동일하대. 짱짱도가 비슷한가 보지. K가 같은가 보지. 그죠? X만큼 떨어져 있다. 그림 나는 가에 A를 D만큼 압축시키고 질량 M인 물체에 올려놓았더니 물체가 힘의 평형을 이루면 정지해 있대. 아까 말했죠? 힘의 평형을 이용해서 나타내야 되는 게 하나가 나올 거라고. 자, 그러면 우리 나로부터 힘의 평형 관계를 한번 나타내보면 용수철이 D만큼 찌그러져 있죠? KD 탄성력. 탄성력은 KD. 중력은 mg. 일단 나에서 이거 하나 따고 들어가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다는 나의 A를 2D만큼 더 압축시켰다가 그럼 얘는 3D만큼 찌그러져 있는 거네. 그렇죠? 3D만큼 찌그러져 있고 가만히 놓는 순간의 모습을 나는 다의 물체와 A와 분리된 후 B를 압축시킨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A를 찌그러뜨려서 D 이용했더니 튕겨나가면서 B를 갖다가 이제 압축을 시켰다라는 얘기고 그때 속력이 0이래. 오케이? 그러면 우리 계획 세우자. 얘 뭐만 받아요? 탄성력과 중력만 받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됩니다. 위에 올라가서도 탄성력만 받죠.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인정하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용수철 상수 구하라 그랬는데 이걸로 이제 구해주시면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X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 X 나타내보면 되겠지. 그치? 아이씨 이거 가이드 잡아준다 그랬는데 다 풀고 있네. 그냥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갑니다. 일단 여기서 가지고 있던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나타내 보는 거야. 2분의 1 K 3D의 제곱. 오케이? 그랬다가 요게 어떻게 전환되고 있는 거야? 여기에 있는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된 거야. 인정하시죠? 자, 그러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얼만큼 증가했는지부터 한번 나타내 보면 3D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1D만큼 증가하게 됐어. 왜냐면 이만큼 올라가게 된 거니까. 그쵸? 그래서 M, G 2분의 7D 더하기 X만큼 증가하게 됐어. 이게 탄성 포텐셜, 중력 포텐셜 에너지고 그 다음 여기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 2분의 D의 제곱이라고 해주면 되는 거겠죠. 이거 정리하세요. 풀리죠? 안 풀리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얘 적용해요. 얘 적용하면 풀려요. 오케이? 여러분이 정리하세요. 알았죠? 너네 이거 되게 위험한 거야. 선생님이 이거 지금 끝까지 안 풀어주는 건 여러분한테 이제 정리하라고 하는 건데 이제 나를 그냥 똑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아, 이거 정리하면 답 나오겠구나. 시험 때 가잖아? 이거 정리하느라고 시간을 막 써. 그래서 이 정리하는 시간까지 여러분이 고려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끝까지 답을 내는 공부를 습관을 해야 돼. 오케이? 습관을 잘 잡아야 돼. 끝까지 답을 내세요. 오케이? 네가 그런 시간에 구했겠다라고 하는데 니들이 구하세요. 니들이. 제가 안 구할 겁니다. 니들이 구하세요. 그래서 이게 어떻다라는 거 여러분이 찾으시기 바라고요. 디귿 때문에 얘는 하는 겁니다.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물체의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은 최대 속도를 의미합니다. 맞죠? 최대 속도. 자, 그러면 최대 속도라는 거는 뭘 말해주는 거냐면 가장 빠를 때를 말을 해주는 건데 이건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최대 속도는 언제라고요? 물체의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일 때. 오케이? 얘는 알짜 힘이 0인 순간 최대 속도를 갖습니다. 그럼 여기서 알짜 힘이 0인 순간이 언제예요? 이거 지우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간다. 여기 확대해서 볼게. 여기 지금 어때요? 중력과 탄성력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구간이야. 여기가 알짜임 0이야. 그래서 결과부터 얘기하면 여기서 속도가 최고 빠르다. 오케이? 근데 왜 그런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다에서는 어때요? 찌그러져 있죠? 탄성력 겁나 커요. 3kd. 중력은 mg. 그러면 알짜임이 어디예요? 윗방향.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D만큼 늘어나 있을 때, 여기 지금보다 D만큼 더 늘어나 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탄성력 몇이에요? 여기다 그릴게. 몇이에요? 2kd.
중력 mg. R자임 어디예요? 윗방향. 인정하시죠? 오케이? 그러면은 이때까지 어떻게 될까? 위로 빨라져. 오케이? 그럼 우리 조금 더 세분화해가지고 여기서 2분의 d만큼 조금만 더 올라갔을 때를 한번 해보자. 조금만 더 올라갔을 때. 조금 더 올라간 거야. 그럼 탄성력이 아이고 sorry 2분의 3kd 중력은 mg. 어때? R자임이 위죠. 여전히 빨라지고 있어. 언제까지 빨라질까? R자임이 0이 될 때까지. 여태까지 빨라지게 될 거라는 얘기야. R자임이 계속 윗방향이니까. 선생님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탄성력이 2분의 kd d만큼 더 올라갔다고 치면 2분의 d만큼 올라갔다고 치면 중력은 mg. 이때부터 R자임이 어디야? 아랫방향이니까 느려지기 시작해.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은 선생님 이렇게 R자임이 0일 때가 속도가 가장 빠른 거군요. 맞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푸는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구해보라 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 항으로 나와 있으니까 식을 정리해보면 되겠네요. 어쨌든 정리해가지고 뭐가 나와줘야 됩니까? 합친값이 요 값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될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가 가이드 잡아드렸으니까 디귿까지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뭔 얘기인지 가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44번으로 올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푸는 문제 중에서 44번이 가장 어려웠을 것 같은데 제일 나중에 할게요. 자, 46, 45도 다 용수철에 관련된 문제라 가지고 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흐름대로 하는 거야. 흐름대로. 오케이. 그러니까 하는 물체 A와 실로 연결된 물체 B를 원래 길이가 L0인 용수철과 수평면 위에서 연결하여 잡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나는가에서 B를 가만히 놓은 후 용수철의 길이가 L까지 늘어나 A의 속력이 0인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 B의 진리한 각각 M이고 용수철 상수는 K다. 옳은 거 골라보래. 기억. L 빼기 L0가 K분의 EMG다 라고 나와 있는데 얘 빨리 해석해야 돼. 얘 빨리 해석해야 돼. 일단 이거 이거 도대체 뭔 소리냐 라고 하는데 K 넘겨봐. 어떻게 생겼어? K L 빼기 L0는 EMG. 뭔가 탄성력과 중력을 비교하라는 얘기구나 라는 걸로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또는 여기다가 L 빼기 L0를 더 곱해볼까? 뭘 비교하라는 얘기야? 탄성 포텐셜 에너지랑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비교하라는 얘기야. 그치? 그걸로 빨리 알아듣고 빨리 구해보면 돼. 오케이? 우리 일단 가에서는 중력과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중력과 탄성력을 비교할 수가 없어. 왜? 여기 손이 잡고 있으니까 이 샤끼. 그치? 그러니까 잠깐만 정신 차리고요. 나에서 어떻게 됐었어? 손을 놨더니 잠깐 정지한 거야. 그러니까 늘어나다가 이제 정지한 거야. 가장 바닥까지 내려갔다라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빨리 해보는 거야. 빨리 해보자잉. 자, 원래 높이에서 얼만큼 내려갔는지를 해보면 L 빼기 L0만큼 내려갔어요. 인정하시죠? 용수철은 얼만큼 늘어났어요? L 빼기 L0만큼 늘어났어요. 빨리 하자. 저장돼 있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어디서 온 거다?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에서 온 거다. 그쵸? 그래서 2분의 1 K L 빼기 L0의 제곱은 mg L 빼기 L0. 선생님 운동 에너지는요? 문제 조건에 정지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L 빼기 L0 날려주고 정리해주면 나오죠. 오케이? 나오죠. 그래서 저 형태로 만들자. E 넘기고 K 넘겨주면 L 빼기 L0가 K분의 EMG 맞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맞다. 이해 가셨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조금 알고 있으면 좋은 게 얘를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죠. K 2분의 L 빼기 L0는 mg. 여기가 뭐예요? 중력과 탄성력의 평형을 이루는 점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속도가 가장 빠른 지점. 뭔 얘기인지 아시죠? 자, 그러면 니은 용수철의 길이가 L일 때 A에 작용하는 R자임은 0이다. 이거는 뭐 때문에 여러분한테 준 거야? 내려왔다가 잠깐 정지했다가 이제 돌아가게 될 건데 너네 물체를 봐봐. 물체가 최고점에 올라갔을 때 잠깐 정지하죠? 다시 내려오죠? 정지했으면 무조건 R자임이 0이니? 아니야. 우리가 R자임이 0이냐 아니냐는 물체가 정지했냐 안 정지했냐로 보는 게 아니라 가속도가 0인지 아닌지로 봐주는 거야. 그쵸? R자임이 0인지 아닌지로 봐주는 거야. 뭔 얘기인지 가죠?
2분의 L 빼기 L0만큼 늘어났을 때만 R자임 0이니까 현재 A 바닥면에 내려왔을 때는 R자임이 어느 방향일까? 윗방향 윗방향. 그치? 그러니까 R자임 0 아니야. 절대 아니야. R자임 0인 곳은 중간 지점밖에 없어. 여기. 그쵸? 그리고 선생님 죄송한데 2분의 L 빼기 L0인 지점에서 R자임이 0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왜 정제 안 해요? 야이씨! R자임이 0이라는 건 속도 변화량이 없다는 거지 정제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리고 최대 속도를 갖는다라는 얘기지 여기 용수철에서는. 오케이? 이해 갔어요? 이해 갔죠? 자 그러면 일단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B의 최대 속력은 몇이냐라고 하는데 이거 어디에서 구해주면 돼? 2분의 L 빼기 L0에서의 운동에너지 구하고 는 2분의 1 mv제곱으로 마무리해주면 답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오케이? 꼭 해보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안 할 거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자. 일단 K분의 루트 K분의 M 곱하기 G라고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일단 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 L 빼기 L0의 제곱만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있는 요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얘를 갖다가 이제 에너지로 한번 전환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 2분의 L 빼기 L0의 제곱만큼만 갖고 있게 될 거고 그죠? 요거만큼만 갖고 있게 될 거고 그 다음에 A와 B의 운동 에너지가 생기게 됐겠죠. 2분의 1 EM V 제곱 그죠? 더하기 A가 위로 올라갔죠. 얼만큼 올라갔어요? 2분의 L 빼기 L0만큼 올라갔으니까 2분의 mg 2분의 L 빼기 L0 라고 해주고 요거를 갖다가 풀어주면 되는 거겠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조건에서 K 2분의 L 빼기 L0가 이거 mg다 라는 거 나와 있으니까 모든 항을 뭐로 정리하려고 하면 될까? mg 항으로 정리하려고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문제는 무조건 풀리게 돼 있어. 이해 가시나요? 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2분의 KL 빼기 L0를 mg로 치환하고 여기서도 치환하고 여기서도 이거 이제 치환 안 해도 되겠네. 그러면은 뭔가 L 빼기 L0 대해서 정리된 다음에 여기에 있는 2분의 1 mv 제곱 항이랑 mg 머시기 항이랑 비교를 하게 되면 이런 값을 갖다가 구할 수가 있겠네. 그쵸? 이 식 끝까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여러분한테 맡깁니다. 오케이. 자 46번은 가이드만 잡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46번 그럼 가와 같이 질량이 각각 2kg, 3kg, 1kg인 물체 ABC가 용수철 상수 200인 용수철과 실에 연결되어 정지해 있다. 그렇구나. 연결된 용수철은 원래 길에서 0.1m만큼 늘어나 있다. 여기 0.1m만큼 늘어나 있대. 원래 길이보다 0.1m만큼 늘어나 있다. 그럼 나는 가의 C에 연결된 실이 끊어졌다. 여기를 갖다가 파샤 하고 끊었어. 그럼 얘 어떻게 되니? 중력과 탄성력만 받게 될 거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될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 가에서 얘가 가지고 있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을 건데 어쨌든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얘기니까 우리는 뭐라고 해주면 됩니까? 증가한 에너지량과 감소한 에너지량이 같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증가된 에너지량이 감소된 에너지량이랑 같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증가되는 게 뭔지부터 한번 나타내보면 A와 B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V 제곱 맞죠? 이게 A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했죠. 여기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게 될 거니까 그쵸? 그 다음에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쵸? 3G가 10이니까 여러분이 넣으세요. 그리고 H는 얼만큼 올라갔대? 0.05만큼 올라갔대. 이게 B의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네. 그쵸? 그 다음에 감소한 거 한번 나타내볼까? 증가한 거 더 없죠. 감소한 거 나타내보면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그죠? mg 0.05 인정하시죠? 그 다음에 용수철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 0이라고 써주면 되겠지. 오케이? 얘는 0.1이었던 게 0.5 됐으니까 이제 학생들이 실수하는 게 이렇게 쓴다? 아, 그럼 이거겠네요. 이렇게 한다고 뭐 되는 거야? 잣되는 겁니다. 오케이? 너네 이거랑 이거랑 같은지 봐봐. 얘네들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그죠? 빼고 제곱하면 안 돼. 원래 가지고 있던 거에서 다음 거를 빼줘야지. 그치? 요거를 갖다가 써줘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식으로 한번 나타내보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커져라. 2분의 1 K 0.1의 제곱에서 0.05의 제곱을 빼준 거. 요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 거겠지. 그치? 여러분이 푸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에서 A의 운동 에너지는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 몇 배냐라고 하는데 요 전체 운동 에너지에서 A께 5분의 2배일 거니까 여러분이 구해 주실 수 있겠네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푼 겁니다. 여기 챕터 이름이 괜히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아닙니다. 그렇죠? 많이 활용해야 됩니다. 오케이. 우린 그럼 대망의 맨 마지막 문제 44번으로 와보도록 합시다. 대망의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같이 봅시다. 문제 읽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실로 연결된 채 두 빗면에서 속력 부위로 각각 등속도 운동을 했다. 등속도 운동했다. R자임이 0이래. 물체 AB가 수평선 P를 동시에 지나는 순간 실이 끊어졌으며 이후 각각 등가 속도 직선 운동을 하여 수평선 Q에 동시에 도달했다. 오, 동시에 도달했대. AB 질량은 M이 5M이고 두 빗면의 기울기가 같대. 와우, 기울기 같으면 이거부터 나타내야 돼. 이게 급선무야. 얘 중력 몇이야? 중력 몇이야? F. 얘 중력 몇이야? 5F. 인정? 인정하시죠? 자, 근데 얘네들이 실로 연결돼 있으면 이쪽으로 4F라는 R자임이 걸려야 하지만 얘 지금 뭐에 있대? 등속도 운동했대. 라는 건 마찰력을 몇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까? 4F를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R자임이 0이 됐지. 다들 이해 가요? 이해 가죠? 자, 그러면 이제 이대로 됐어. P에서 Q까지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을 구하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우리 뭐 구하는 거니? 뭐 구하는 거야? 비보존력이 해준 일. 그치? 그럼 B에 작용하는 비보존력이 누군데? 마찰력이 해준 일이야. 그쵸? 마찰력이 해준 일. 그러면은 마찰력이 해준 일이니까 이동거리 여기를 우리 S라고 잡자. 이거 구해주면 돼. 그럼 게임 셋이야. 그럼 이거 식으로 나타내보면 4fs 구해주면 돼. 근데 4fs를 밑에 있는 선지를 갖다가 활용을 했더니 무슨 항으로 나타내는 거야? 운동에너지 항으로 나타내는 거야. 머리 굴려. 1과 운동에너지를 접목시킬 거야. 뭐 구할 거야? R자임이 한 1의 양을 구해주면 R자임이 한 1만큼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발생하게 될 거니까 우리는 R자임이 한 1을 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뭔가 써먹으면 될 것 같아. 그쵸? 그게 운동에너지 변화량이니까. 갑시다.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써먹을 수 있는 힌트는 이겁니다. A는 V였던 속도가 여기서 몇이 될까? V 더하기 델타가 되겠지. V 더하기 델타 더 빨라졌겠지. 그지? V 더하기 델타 V가 됐겠지. 그죠? 그리고 B는요. 일단은 아래쪽으로 중력 5F고 위쪽으로 마찰력이 4F니까 아래쪽으로 가속을 하게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럼 우리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A는요. 이거 일단 제낄게요. A는요. F라는 힘을 M이라는 물체가 받고요. B는요. F라는 힘을 OM이라는 물체가 받아. 선생님 5F인데요. 아니 죄송한데 마찰력이 4F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F는 OM 곱하기 A를 받아. 그러면은 생각해보면 얘와 얘는 몇 배 차이가 나야 돼? 5배 차이가 나야 돼. 그쵸? 그러면은 A의 속도 변화량을 5V라고 하자면 미안해 5델타 V라고 하자면 B의 속도 변화량은 델타 V라고 할 수 있어. 인정하시죠? 왜냐면 가속도가 5배니까. 뭔 얘기인지 가요? 다 가속도가 5배니까. 그지? 그렇게 하자고.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뭐 할 겁니까? 우리 문제에서 준 힌트가 뭐였어? 같은 변위를 같은 변위를 같은 시간 동안 움직였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평균 속도 정리를 빨리 활용해 볼 겁니다. 옆에다가 한번 세워 볼게요. A는 처음 속도 마이너스 V, 오케이, 처음 속도 마이너스 V 더하기 나중 속도 마이너스 V 더하기 5델타 V 분의 2 곱하기 T가 S. 오케이. B는 처음 속도 V 더하기 나중 속도가 V 더하기 델타 V 곱하기 T는 S. 그러면은 얘네들이 비교해. 하하하하하. 얘네들이 비교하면 얘네들이 같다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왜냐면 평균 속도가 결국 같은 거니까.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V 더하기 5델타 V는 2V 더하기 델타 V. 그러면 4델타 V가 4V가 나오니까 델타 V는 V가 나옵니다. 게임 셋! 게임 셋! 게임 셋! 자, 그러면은 B의 속도가 V였다면 B의 나중 속도는 2V가 됐다라는 얘기네. 그죠? 그러면 B는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알짜임이 해준 1의 양이거든. 맞죠? 알짜임이 해준 1의 양. 그리고 B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F가 맞죠? 왜냐면 마찰력 4F, 중력 5F니까. 그죠? 그럼 이게 2분의 1 5M 2V의 제곱에서 2분의 1 5M V의 제곱을 갖다가 빼주는 거니까 요걸 갖다가 계산을 해주면 몇이냐? 4, 3, 2분의 15 MV 제곱이 나오죠. 맞죠? 이게 나오죠. 오케이? 이게 몇이야? FS. 근데 우리 지금 구하려는 게 뭐야? 4FS. 그럼 여기다가 4 곱하면 답 나오겠네. 그쵸? 30MV 제곱.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 사고를 어떻게 해나갔습니까?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을 화려한 색깔로 마무리하자.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마찰력이 한 일 구해야지. 마찰력이 4F라는 건 문제 조건으로 여러분이 따냈어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 조건을 봤더니 마찰력이 한 그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을 운동 에너지 변화량 형태로 나타내줘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구하기 위해서 나중 속도부터 구했습니다. 나중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문제에서 준 똑같은 변이를 똑같은 시간 동안 움직였다라는 힌트를 이용해서 나중 속도를 구했습니다. 평균 속도가 같다라는 점으로. 그래서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구해서 B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구했고 그게 FS고 2분의 15 MV 제곱이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FS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4FS를 구하라고 한 거니까 여기다가 4를 곱해서 마무리를 한 거죠. 괜찮죠? 오케이? 1시간가량 문제풀이가 진행이 됐는데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본 사람들은 고생 아주 많았고요. 분명히 큰 도움이 됐을 거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세요. 여러분은 결국 해낼 겁니다. 오케이? 고생했습니다.